반갑습니다. 저는 그 수자원전문대학원의 염익태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토목공학부의 겸직으로 주로 환경공학 관련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개면적긴 한데 일단은 뭐 제 강의를 들어준 학생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뭐 티칭 어워드라는 게 결국 학생들의 평가에 많이 근거해서 주셨을 텐데, 제가 그동안 뭐 한 10년 정도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나름 효과를 거뒀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 성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르치는 강의가 환경과학 기초, 또 환경공학개론, 에너지자원 순환공학, 이 세 과목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목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하고 또 에너지, 자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공학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또는 인문학적인 그런 그 측면들, 이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 어찌 보면 학생들의 그 흥미를 유발시키면 또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나름 또 쉽지도 않은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 제가 이 수업 강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대부분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또 할 수 없이 들어오는 그런 표정들이 그냥 나오거든요, 첫 시간에 들어가 보면.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에 저도 처음에는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강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또 학생들 입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대학교에서의 강의라고 하는 것이,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식이나 뭐 어떤 논리를 배우는 것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학생들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이것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가르치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걸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어떤 강의를 한다라는 주제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에서부터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식이죠. 한 예를 들면, 제가 환경이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란 어떤 것이고, 뭐 원인은 뭐고, 그 결과는 뭐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승전결로 가르칠 수가 있지만, 저도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뒤로 가면서 이제 제가 바꾼 것은 학생들한테 미리 리딩 어사이먼트 같은 걸 주고요. 뭐 읽는 학생도 있고 뭐 안 읽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후변화라는 게 뭐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 기후변화가 정말 우리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나? 아니면 그냥 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이론일 뿐인가? 어떻게 생각하지? 또는 뭐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진다고 그러는데, 온실의 어떤 비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구에 따로 없는데 그걸 어떻게 비슷하게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이 뭐 좋은 답변이든 나쁜 답변이든 그 답변을 통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하고 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전체 강의의 한 절반 정도는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든다면, 강의 자료를 저는 대부분 텍스트북을 쓰지를 않습니다. 텍스트북은 참고만 하고 구글을 검색을 하면 강의 자료에 보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래픽한 자료와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신 업데이트된 그런 자료들을 썼을 때 학생들이 좀 더 흥미있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준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강의 주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 자체가 상당히 그 빨리 변하는 그런,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분야, 그렇죠.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강의 자료 중에 거의 한 60% 정도를 매년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강의 준비하는데 한 3시간 이상씩도 걸리고요. 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뭐 한 1시간 정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뭐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뭐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다기보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대략 한 3부류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부류는 수업에 대한 기대나 흥미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좋은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딱 앉고 재미있건 재미없건 어떻게 가르치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학생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보통 이제 중간 자리 정도에 앉는데, 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기대나 흥미 같은 것들이 없고, 그렇지만 교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또는 뭐 내가 여기 돈 내고 학교에 왔으니까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앞을 그래도 주시해주는 학생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는 별로 속박받고 싶지 않고 나는 여기에 별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온다, 맨 뒤에서 딴청하고 뭐 졸거나 뭐 딴 생각하거나 딴 거 하거나 이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뭐 그냥 시험 전 하루 이틀만 공부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제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딱 보면 앉는 자리에 따라 대략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가 이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피드백, 반응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앉은 학생들, 기본 예의는 갖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예요. 제가 강의를 더 많이 준비하고 내 스스로 만족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의 반응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주로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그 중간 그룹의 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이 반응이 좋아지면 뒤에서 애초에 선입견을 가지고 기대 안 했던 학생들도 조금씩 달라져요. 하여튼 학생들의 그 처음 특징은 그래요. 이거 뭐 학생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 강의라고 하는 거에서 학생들이 별로 이건 뭐 딱딱하고 흥미 없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상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히 교수법이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그 반응, 수업 과정에서의 반응, 또 수업 끝나고 나서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 강의를 조금씩 개선을 시켜왔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고 그다음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의 방법들을 개발하고 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을 하는 내용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고 배우는 학생들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입니다. 저는 뭐 그런 과정을 벌써 다 거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어떤 배우는 입장, 거기에서의 어떤 그 흥미도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제가 잘 이해를 하느냐가 좋은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의욕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가려면 학생들의 반응을 잘 살펴야 됩니다. 또 학생들은 나름대로 교수자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뭐 끝나고 평가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느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제 강의에 담아낼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그냥 나 leave me alone, 나 냅둬라, 그리고 반응 안 하는 학생들이 소수지만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그냥 그래 그건 뭐 너네 책임이니까 나는 내 할 일 한다, 따라오는 학생들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끌어올까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강의를 조금 더 흥미있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하고 좀 개별적인 면담과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닫고 기대감을 닫고 이런 것 같아요. 강의에 대해서 그냥 좋은 학점만 받으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도 뭐 옛날 학생 때 그랬지만 이렇게 배우면서 배우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느끼면 이게 의무가 안 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교수자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학생들도 그 부분은 좀 더 열고 기대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하는 게, 저는 뭐 교수님 강의도 괜찮고 뭐 나름 재미있게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편입을 했거나 뭐 해서 하여튼 조금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강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명확히 알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가르쳐 보는 겁니다. 저도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배워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모두가 다 실질적으로 제가 심도 있게 연구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배운 분야도 있는데,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가 뭘 모르는지 또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따로 공부를 몰아서 열심히 하지 말고 강의 끝날 때마다 강의 내용을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마치 그날 강의에 들어오지 않은 친구한테 오늘 강의가 어땠다 라고 설명하듯이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 예를 들어 아까 기후변화 얘기했죠.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친구한테 그 시간에 기후변화 배웠는데, 기후변화가 이게 보니까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해를 했는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네,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명백해집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항상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자기가 이 배운 주제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가를 하려면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해라. 시험 보기 전에도 그런 주제들에서 누구한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듯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뭘 모르는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예습하고 복습하면 다 좋습니다. 예습 복습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학생들은 말로 해서는 예습 안 하고 복습 안 한다는 인정을 했는데, 딱 오늘 강의가 끝날 때 오늘의 주제는 이거고 간략히 제가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니들이 한번 되새기면서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한번 되새겨봐라. 한 10분, 15분만. 그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매 강의마다 가지면 학습 효율과 흥미를 올리고 또 성적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